하나 둘 들어갑니다잉. 미국식 농담 아니죠? 제 채널을 미국식 농. 외곽에 있는 45화는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하는데요. 미국식 농담 트릴로지 대단원을 장식을 해주실 네. 청도에서 온 입냄새의 대가 문성준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자마자 입냄새 나는 사람인 걸 들켜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공간이 좁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이제 또 냄새를 못 맡아서 저는 괜찮은데 비염이 있으세요? 원래 잘 못 맡아요. 원래 잘 네. 먹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저쪽을 좀 바라보시고 네. 고개를 저쪽으로. 대류를 이쪽으로 만드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청도에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하러 서울 올라와서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미국식 농담 하고 있는 문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 진짜 미국식 농담 굉장히 팬으로서 네. 문성준님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 부셔버리는 힘을. 뭘 그렇게 과연 여기서도 그게 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되게 지금 긴장이 돼요. 성준님이 웃기실 수 있게끔 뭘 해드려야 될 텐데 저희 그런 아예 그걸 못 하니까.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근데 막무가내로 남의 팟캐스트에서 시작부터 물어봤어요. 그죠. 너무 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맞아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전혀 없고. 재미없는 팟캐스트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크립트를 어제 짤려다가 네네. 또 미국식 농담 팀 다른 분들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성준님이 준비를 잘 안 하신다 팟캐스트에. 맞아요. 그거 맞나요? 네.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준비 자체를 준비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래요. 있어요. 자랑이신 자랑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저의 특징이죠. 특징이다. 특징, 개성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성준님을 위해서 네. 준비를 안 해봤습니다. 다 같이 누군가는 망하자는. 준비를 해야. 근데 그래서 저한테 미리 뭐 질문지나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다른 분들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제가 뭐 일을 하면서라든지 네. 계속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원래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네, 다행이네요. 재규님은 달라고 하셨는데. 그쵸. 네, 달라고 하셨는데 하셨는데 안 읽은 좋나요? 것 같으신데? 드렸는데 되게 떨떠름하게 하면서 드렸죠. 홍크가. 제가요? 왜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내가 이 있었습니다. 새끼한테 왜 줘야 돼 이렇게. 제가요? 뭘 달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뭘 블랙벨트면 다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드렸죠. 질문지를요. 근데 안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세요. 또 이 해석을 또 다르게 네. 할 수 있죠. 워낙 특이한 인간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드렸는데 성주님도 아예 안 보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진짜 괘씸할 것 같아서 홍크님이 실망이 싫어서 자기 방어를 하죠. 맞아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원래 그런 건 없고.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하면 좋지 네. 않을까. 성주님 스타일대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몇 개만 뽑고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좀 보셨나요? 봤는데 대충 어떤 바이브로 하신다 하고 이제 음성은 많이 안 들은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어디 걸쳐 팟캐스트인데 음성을 안 들을. 보는 방식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네, 제가 준비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걸터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 뭐 이상한 그 햇볕 예쁘게 쬐는 데에서 걸터 앉아서 얘기하시고 어디 앉아 있고 그 편을 봤어요. 네. 네, 그 편을 보고 대충 이렇게 좀 편안한 바이브로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태연님이랑 재규님 나온 건 안 보셨어요? 1분도 안 봤죠. 진짜? 왜요? 네. 사실 저한테 안 나왔다고 해도 그러네요. 정도. 네. 왜? 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보다가 안 본 게 아니라 눌러보질 않아. 그러니까. 네. 같은 팀이 하는 거면 좀 네. 볼 법도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심각하리 많지 다른 사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전 제가 딱 정확히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 소리 끄고 보고.
그렇죠. 음성을 안 또 듣고. 이게 인물이 또 출중하시니까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즐기시는 방법이 또 다르시다. 그리고 재규 형 건 한번 볼 생각이긴 해요. 그 형이 좀 PR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와 태현이 형도 모를 만한 모습이 거기 좀 담겨 있을 것이다. 네. 질문이 되게 예리했다고 어. 네, 하시길래 한번 뭐 얼마나 대단한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 아, 크게 실망하실 텐데. 아, 서로한테 뭐 그렇게 그게 많이 없나 봐요. 아 건조하죠. 그러니까. 건조하죠. 많이 건조하죠. 노래- 팟캐스트 할 때를 제외하고는 뭐 연락을 한다든지 아 그래요? 이런 게 거의 아예 없어요. 같이 술도 잘 안 먹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같이 만나서 그냥 술 안 먹고 막 두세 시간 이렇게 떠들고 놀 수는 있는데 그 외에 뭔가 이렇게 근데 모든 코미디언들끼리 사적으로까지 뭔가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지? 그냥 다 재밌어서 그런가? 그냥 만날 때나 네. 일할 때가 너무 노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죠. 아, 스탠드업 네. 코미디 네. 분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고 심성은 착한데 이렇게 뭔가 어울리고 막, 야 우리 오늘 이거 해서 막 다음 달에 뭐 어디 계곡 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아, 그래도 소수지만 있을 텐데. 아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코믹고 아시죠? 아, 네네. 그 형이 이제 그런 거를 그나마 좀 좋아하시고 좀 자유롭게 하시는 편인데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여름에 올 때마다 막 형들끼리 계곡 가고 이러더라고요. 펜션 잡고 놀고. 근데 그 이외에는 이제 뭐 같이 술 마시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까지 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후배분들 중에서 네. 그런 소수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위기에 밀려서 그런 걸 못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어. 그래서 그러면 잘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는 똑똑한 친구고. 그렇군요. 알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아서 해야죠. 네. 아, 무대도 혼자 서고 이러니까 막 딱히 다 아. 네, 그런 데서 더 그게 오는 거 맞아, 같아요. 맞아. 네, 그럴 수 내용도 서로 절대 안 건드리고 네, 여기 대부인 데니 형도 그냥 이 정도예요. 못 하고 내려오면 너 그거 내가 해서 그거 웃긴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하냐. 이 정도 이제 의문. 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 계속해도 되겠니? 이 정도만 던지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한 4, 5년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제 와. 비방 이 정도는 있죠. 걔 비방. 비방이다. 와 진짜 어떻게 그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냐 이 정도는 있어도. 근데 데니 형님이랑 네. 성준님이랑 연차가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아 그쵸 데니 형 비교도 안 되잖아요. 25년 네.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렇게 막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조언은 이제 조언은 있는데. 네. 개그에 대해서. 네, 그죠. 그 형도 이제 제 개성이나 뭐 제가 어떻게 스탠드업 코미디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뭔가 존중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입을 안 대고 근데 대신 이제 코미디는 사실 웃음을 무조건 이끌어내야 되는 사실 기술에 가까운 네. 장르라고 봐야 되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뭔가 얘기해 주는 건 있죠. 그 만담 오셨을 때도 오디디님 오셨을 때도 약간 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만담보다 좀 피드백이 좀 없는 편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좀 발전이 더딘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헤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5년 차 시니까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계세요? 아니면 안 하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저는 그게 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되게 꼰대 같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너가 어느 정도 올라와라. 근데 그게 올라오라는 게 뭐 많이 웃겨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그래도 대충 이제 어쨌든 미국에 있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네. 뭐 기술이 있잖아요. 셋업 있고 펀치라인 있고 네네네. 이런 거를 뭔가 알고 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있고 이 사람이 못 웃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되게 잘하고 싶어한다. 이러면은 제가 가서 저도 이제 똑같은 부침을 겪었던 사람이니까 표정만 봐도 저 새끼 오늘 집 가면은 잠 못 자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하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제가 처음 하는 사람들이랑 해도 이게 무대고 뭔가 관객들의 그날 분위기나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처음 하는 사람이 뭔가 더 웃길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조언했는데 이 사람이 더 웃겨버리면 그렇죠. 나 족밥다니까. 조언을 하면서 들리죠 그 사람 머릿속에서 너가 뭔데 지금 꺼져라 그냥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너 나보다 못 웃겼잖아. 그러니까. 하니까.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성준님 나오시는 공연 2편에서 그 완전히 아마추어 분처럼 보이시는 분 네. 계셨어요? 너무 안 웃긴 거예요. 네네. 근데 다음 공연에서는 너무 웃긴 거야. 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비슷한 류의 그거였는데 그냥 그 분위기랑 어떤 그 공기 호흡 이런 게 네. 달라서 그게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조언을 하기가 힘든 것도 좀 있어요. 네. 너무 변수가 많구나. 그렇죠. 이게 무대고 실제로 이제 사람 움직이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네, 변수도 많고 이래서. 그럼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연적인 부분이 되게 강한 장르인 거네요. 스탠드업 코미디요. 아, 그쵸. 근데 이제 뭐 돈을 받으려면은 그 우연을 이제 좁혀야겠죠. 그렇죠. 네, 확률을 좀 좁혀야 프로라면 네, 프로라면. 루이 CK는 안 그러겠지. 루이스케이는 안 그러겠죠. 루이스케이는 절대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성준님 공연 제가 한 3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긴 공연은 또 못 본 것 같아요. 길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시스템이요? 스페셜을 하려면 뭐 네. 레귤러가 돼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레귤러는 뭐고 어떻게 하면 레귤러가 될 수 있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데니 형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고요. 그냥 사실 스페셜은 저도 그렇고 웅주님도 그렇고 내일 한번 스페셜 해볼까 저녁 먹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데니 형이 만들어 놓으신 지금 시스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오픈 마이크를 합니다. 오픈 마이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이나 이제 릴스로 알게 되시는 분들 뭐 이재규, 손동훈, 송하빈 뭐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하다 보면은 한두 번 공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고 제가 정말 웃기거나 잘하거나 이러면은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데니 형이 이제 가끔 여러 이제 공연 다니다가 보시면은 그 보시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 사람이 호감이다, 뭐 섹시하다 이렇게 고르는 건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고르는 거 아니고 불순하게 하진 않고 불순하게 한 적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데니 형도 헤어지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니 형은 이 사람이 좀 기술적으로 코미디를 접근하고 있느냐를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로 웃음을 이끌어내고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데니 형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서울 코미디 클럽에 오프너로 세우고 이제 오프너라는 게 공연의 첫 순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장 덜 돼 있어서 가장 힘든 첫 순서에서 10분 정도를 잘 해내면은 이제 너 다음 달부터 레귤러 해라 레귤러가 되고 레귤러를 계속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보통은 이제 한 45분 정도 분량이 생겼을 때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분량이 생겼을 때 자기 스페셜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도 자기가 이제 자기 그 코미디를 릴스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유명해진 상태에서 뭐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제 스페셜을 시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 성준 씨도 스페셜 할 정도의 분량은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없고,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저는 이게 5년 정도 했는데도 어떻게 그 정확하게 막 10분, 15분, 20분 이렇게 갖고 있다. 이게 저는 되게 모호해요. 제가 좀 되게 느린 케이스긴 한데 아무튼 저는 좀 그래요. 왜 모호해져? 일단 제가 뭐가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동안 만들다가 몇 번 해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사그라들어요. 약간 이게 뭐 냄비 근성이랄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반짝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이게 몇 달 안 해버리면은 제가 그 농담에 대한 애정도 죽고 이래서 맞아요. 사실 안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 걸로 딱 가지고 있게 하는 훈련을 좀 해야겠죠. 호흡이 되게 빨라야겠네요. 빨리 쓰고 빨리 확인하고 괜찮은 거 갈무리하고 이게 되게 빨라야 그 성준이처럼 지금 뭐 묵혀가지고 이게 너무 옛날 거다가 안 되게 되니까 그런 거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농담들이면 괜찮겠죠.
뭐 시의성을 띠지 않는다거나. 네, 아예 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제 지미카가 한 농담인데 네네. 할아버지들이 비아그라를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노인이라서 비아그라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언제 하든 상관없죠. 지금에도 존나 웃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면은 사실 묵혀놨든지 말든지 상관없겠죠. 네. 언제든지 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그 지금까지 4, 5년 하신 것들을 그냥 순수 분량으로는 1시간이 넘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냥 원하시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네. 모습으로. 네. 그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릴스를 봤는데 네. 메모를 안 하신다. 음. 네. 그러시던데 맞나요? 아 메모하죠? 아 하세요? 합니다. 아이 웃기려고 네. 하셨겠지. 웃기려고 하시네요. 아, 예. 그때 아. 이제 그 술자리에서 맥락이 좀 있는데. 근데 그때는 거의 안 했었어요. 아 나는 그래서 진짜 아예 메모를 아예 안 하고 네. 머릿속으로만 그럼 개천재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건 줄 말이 안 알았지.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냥 까먹은 거였어. 아 그래서 1시간 스페셜 분량 안 나온다 그러시길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메모를 근데 잘 못해요. 정리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해서. 근데 어쨌든 그때는 메모를 잘 안 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메모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전에부터 해가지고 농담을 다 노트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궁금하더라고. 왜 수기로 쓰시는 거예요? 아, 컴퓨터에 쓰면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개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어요. 네. 그럼 정말 빨리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컴퓨터가 좋은 게 빨리 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트에다가 쓰는 이유는 좀 천천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곱씹으면서 써야 그나마 좀 덜 얕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너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시를 쓰는구나. 그냥 쉬고 그냥 괜찮은 생각 있잖아요. 괜찮은 발견, 괜찮은 발상 이런 게 나올 때가 좀 있죠. 그냥 접어서 편지로 보내도 돼. 네, 편지로 보내거나 좀 철학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았고, 그리고 이상한 막 아무에게도 누구도 읽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일기야. 네, 그냥 일기 쓰는 일기예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일기를 써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진짜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그죠, 뭔지 알죠. 네, 계시더라고요. 일과 하루 일과 네.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죠. 친구들과 벌어졌던 해프닝 이런 걸 그냥 얘기하고 이야기 보따리 풀러 오신 관객 코미디언 둘 다 그냥 무한해지고 그냥 내려가는 호스트 할 때 그게 되게 참 애매해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제가 그대로 받아서 다음 사람 소개를 해주고 내려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침이 좀 있고. 맞아, 호스트를 하시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성준님. 정말 최근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엄청 잘하신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니까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처음에 이제 호스트가 뭐 MC 뭐 이런 건데 네네. 원래 그런 걸 아예 안 예전에 제가 돌잔치 사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1년을 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고집도 세고 이래가지고 저 자신을 설득을 못 한 거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애는 생일 잔치 하는 줄도 모르고 부모들이 진짜 어거지로 걔 달래가지고 막 애 울고 있는데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저도 그냥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노인들도 그냥 제가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밥 먹고 있고 이거 그냥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고. 하기 싫어.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근데 역설적으로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웃기니까. 전 너무 빨리 끝내니까. 빨리 끝내서. 직원들은 빨리 끝내고 치우는 게 좋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재미있게 하고 팁 받으려는 사람들이 20분씩 하는데 저는 빠르면 8분 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사회 이런 거랑 정말 맞지가 않다. 나는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의뢰해야 되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뭐 1년 정도, 그러니까 저 1년을 딱 잡았어요. 네.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은 이건 진짜 난 안 맞는 일이야. 그러면 1년 해도 하기 싫더라고요. 네, 1년 해도 여전히 하기 싫고 정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MC 하는 게 싫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의도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근데 네. 제가 성준님 호스트 하실 때 잘한다고 느꼈던 이유는
못한 사람이 내려갔을 때 이 사람 야지 주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 진심이시잖아요. 아 그러네. 예리한데요. 정말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네. 유쾌하게 하시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좋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긁어드린 거잖아요. 네. 물리는 곳을 그냥 긁어드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요즘은 그런 걸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뭐 저 동료고 제 얼굴에 똥칠하는 게 조금 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도 약간 네. 좀 그게 그 코미디언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못 웃겼더라도 이 사람이 비호감은 아니었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상한 그럼 누구 죽이는 얘기를 했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왜냐하면은 이 관객들이 다 불편해 있고 뭔가 마음에 뭐가 이렇게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싶을 때 웬 사이코패스 새끼가 올라왔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드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긁어드렸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웃겨서 야지를 주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니요 그래도 하죠. 너무 웃기면은 그러다고.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비난하고 싶을 때도 그냥 합니다. 호스트이기 이전에. 네, 호스트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아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감을 살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냥 뭐 이 사람 내용이랑 관계없이 어제는 어떤 할아버지 분은 아니고 60대 아저씨가 올라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는 머리가 몇 가닥은 아니고 정말 한 이틀 정도 세면 셀 수 있는 정도 머리 있잖아요. 이틀 세면 술을 셀 수 있는 머리. 근데 그런 분들은 머리를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엄청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무대 올라오기 전에 누가 이렇게 잡고 존나 흔들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면 그냥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올라오기 시기 전에 누가 이렇게 잡고 존나 흔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공감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아 그래요? 그냥 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한 거죠. 그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기도 했고 그래 보이기도 했고. 그 호스트 관련해서 저 든 생각이 스탠드 코미디를 그냥 저 많이 보진 못했지만 앞에서 보면 더 재밌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호스트 분이 말 걸까봐 좀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해요. 맞아요. 저도 하나 그 썰이 있는데요. 네. 삼각지 공연에서 성주님이 호스트 보셨을 때 썰이었어요. 네. 썰은 아니고 네. 아무튼 있었던 일인데 성주님이 약간 이게 무례한 말일 수도 있지만 눈이 좀 작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연장에서 무대 위에서 이 조명을 받으면 더 작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라우드 워크 같은 거 하실 때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보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동자가 아예 안 보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피드백인데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줄 알고 몇 번 이게 제가 대답을 했다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야제 이게 풋다운을 당한 적이 저는 있어요. 감사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욕할 여지를 주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생각이 든 게 이 그 물 호스 있잖아요. 네. 물 호스 끝에 이게 꽉 잡으면 네. 물이 사방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렇죠. 세게 나오죠. 수압이 세게 나오죠. 같은 원리로 그 성준 씨 눈구멍을 꽉 잡아가지고 시선이 쫙 퍼져서 사방으로 퍼져서 시선이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성악지 그 공연 때 마치 시선이 물린 것처럼. 네 맞아요. 이게 호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꽉 잡고 있어서 쫙 나가는. 그러면 오히려 근데 지목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착 이렇게 가니까? 아니 이게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넓어지잖아. 중간을 잡으면은 그죠. 퍼지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뭐 다 떠나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네요.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크라우드 워크 할 때 지목을 이렇게 하셔야죠. 구조할 때처럼 저는 코트 입은 아저씨. 그렇죠.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왜 막 그렇게 지목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또 지인분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때 그 김주환님이었나요? 네네네. 네, 호스트 하셨을 때도 이제 옆에 분을 지목할 때 막 엄청 웃겼어. 네. 근데 나를 딱 지목하고 존나 재미없어. 이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게 사실 호스트한테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류거든요. 앉으면은 되게 말 걸까봐 좀 긴장하고 내가 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못 웃겼다고 존나 야지를 주고 이런 사람이 사실 좀 못난 호스트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못난 호스트고 뭐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요. 사실 주한이 형이나 동아 형이나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좀 못 웃겼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죄송하더라고. 그게 아, 죄송하더라고.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네. 옆에서 막 재밌고 재밌었어. 재미없어? 쇽 이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네.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이럴 거면 앞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됐나?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게 그쵸. 머리 굴려서 뭐 해보려고 하면은 정말 티가 나거든요. 그래, 다 읽히지. 그게 신기하게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도사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똥이요. 하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가끔 호주에서 왔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왔을 수도 있네. 그. 근데 그게 신기하게 실제로 호주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딱 느껴지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꼭 그게 느껴져요. 그래. 뭔가 이렇게 볼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웃기려고 한 거구나. 네,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 공간에 있는 사람도 조금은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 불편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이 대답에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하고 거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모르겠네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존감을 올리세요. 어줍잖게 웃기려고 하지 말고. 네, 당신은 관객입니다. 그럼요. 그래, 당신이 웃길 필요 없잖아. 당신 손을 냈습니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쵸. 네. 무대 위에 있다는 그 권력만으로도 네. 그게 딱 느껴지나 봐. 내가 뭔가를 내가 뭐 당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나 봐. 네, 그죠. 뭔가 해야 되는. 저도 실제로 어디 막 꽁트 공연 이런 데 가가지고 관객으로 누가 질문했을 때 웃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시도는 하셨던 거네.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뭐 얘기하면은 그 긴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그분들도 좀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기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게 다 느껴졌죠. 좋아요. 그 자연스럽게 또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를 해봤는데 네. 성준님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죠. 이런 거. 청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청도. 네. 청도에 어떤 게 궁금하시죠? 솔직히 저는 청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한 1,500만 명이 잘 모르죠. 청도가 대구, 경산은 아세요? 경산 모릅니다. 대구 밑에 있는 곳이에요. 대구, 경산, 청도, 밀양, 밀양. 삼랑지멜, 부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구랑 부산 거의 중간쯤에 있어서 좀 둘 다 가기가 좀 용이한. 경북인 거예요? 네, 경북 끄트머리예요. 산이 많은. 산이 정말 많죠. 그러겠네요. 맞네. 실제로 땅덩어리도 되게 넓어요. 사는 거는 한 4,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땅덩어리 크기만으로는 한 서울 정도 될 거예요. 서울보다 조금 작거나. 그래요? 지방들이 좀 그런 데가 많죠. 그렇죠. 순천은 또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순천도 서울보다 커요. 순천이 진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는 많죠. 그러니까 네. 그 청도에서 쭉 살아오신 거잖아요. 한 5살까지는 부산 살다가 그 청도로 이사를 와서 쭉 살았죠. 20살 때까지. 어때요? 그러면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포괄 범위가 너무 넓은데. 그러니까 2년 시절을 그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청도가 어떠냐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로 낙후된 곳에 사는 기분이 어떠냐 이 새끼야 이렇게. 그거였어요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그거였어요. 후자에 가까워서 좀 버벅였어요. 서울 깍쟁이라. 근데 낙후된 곳에서 살면은 뭐 저는 계속 낙후된 곳에서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커뮤니티가 좁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예를 굉장히 자극적인 걸로 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생 때 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나요? 다 해도 후회 없죠. 네. 중고등학생 때 정말 모종의 이유로 억울하게 여성분들 중에 이제 걸레 이미지를 갖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죠, 있죠. 있어요. 정말 그냥
있어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맞아요. 이 질투심이 넘치는 남성들이 맞아. 조금 이쁘장하고 이러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맞아. 진짜 못난 일이죠. 그런 영화도 정말 있어. 못난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 영화도 나올 만큼 맞아요. 정말 사실 흔한 일인데 맞아요. 정말 그렇게 인구수도 적고 이런 데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다. 정말 지옥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예, 왜냐하면은 계속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초등학생 때 그런 이미지가 생겼으면은 저도 고3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세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도 여자애들이 청도 사람은 절대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청도 애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닐 텐데 이제 너무 이제 가깝게 지내고 그치.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를 본 느낌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 정말 행복했어요. 왜요?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좁고 친하고 이런데 저는 너무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웃긴 이미지고 이런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진짜 고등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빨리 어른 되고 싶잖아요. 네. 이 시기를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데 저는 반대로 내 인생에서 이만큼 행복한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 시기가 가는 게 싫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이 시기가 정말 행복하게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그리고 현실이 됐나요? 네, 그리고 현실이 정말 20대 초반에 좀 많은 진짜 우울한 게 뭔지 몰랐어요. 20살 될 때까지. 근데 20살 초반에 딱 이게 우울한 거구나. 이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버틸 수 있는 기억이 돼주는 거죠. 그건 아니었는데 저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거고 지금 힘든 건 지금 힘든 거고. 그치. 확실히 그 인구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몰입할 수 있는 게 적어지면 사람이 단순해지면 행복해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정확히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도 너무 적고 저도 실제로 청도 중앙초등학교, 청도 중학교, 청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고등 친구들이랑 뭐 잘 지냈고 저는 사실 운 좋게 딱히 막 누구한테 괴롭힘 비슷한 건 좀 받은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전 집에서도 좀 뭐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받고 자라면 그 회복 탄력성이란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지랄해도 금방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뭐 괴롭히고 이래도 그냥 금방금방 괜찮아졌던 것 같고. 근데 그 동네는 좀 드세지 않나요? 많이 드세죠. 근데 저도 좀 드센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도 좁다 보니까 드세지 않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는 웅주 씨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저도 고등학교를 완전 시골에서 다녔어가지고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완전 시골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동막골 같은. 네. 동막골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동막골은 전쟁 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죠. 네, 조금만 가면은 동막골 비슷한 데가 나오죠. 난 몰라. 난 서울 사람이라. 근데 그런 도시에서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꾸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요. 네. 어떻게 그게 발단이 됐나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저도 경찰이 되려고 했었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진짜요? 시골 경찰. 시골 경찰. 시골 경찰 잘 어울리는데요. 모내기도 유착 하고. 이런 게. 그러네. 왜 이럽니까 이런 거. 경찰이 왜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태연이 형이 한 포착인데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경찰과 부닥칠 정도로 나쁜 짓을 하면서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 근처에서 항상 머물렀거든요. 근방에서 뭐 어릴 때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멋있는 게 경찰이 된 거죠. 왜냐면은 저를 잡아 쳐넣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강한 사람, 나에게 강한 사람, 경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태현이 형이 해줬는데,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리 있네. 꽤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접게 됐죠. 네, 제 생활 패턴이나 방식, 뭐 자연스럽게 사고 방식 이런 걸 보다 보니까 GTA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법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뭐 저희 엄마나 아빠나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해보래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엄마가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수요 예배를 저희 누나랑 셋이서 이제 엄마랑 가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그냥 너 웃기는 거 좋아하니까 개그맨을 해보면 어떠냐.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개그맨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뭐 동경의 대상이었지. 제가 해볼 생각은 안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왜 할 생각을 안 했을까? 네. 근데 확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뭔가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끝이죠. 예. 그 뒤로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학과로 진학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 서울 호서예술실용 전문학교. 아우 기네요. 네, 많이 길죠. 네. 2초가 지나갔어요. 그건 그 입시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거기 입시는 그냥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실기 100%로 보는 건데 제가 정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붙여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 붙여줬고 정말 저희 과에 이것도 좀 센 얘기인데 기대가 되는데요. 장애인은 아닌데 일반인도 아닌 군대 공익 판정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좀 복지에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도 오셨어요. 연기과로. 근데 지금에야 뭐 우영우 이런 거 나오면서 각광을 좀 받으시지만 네네.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은 것 같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 왜냐면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았으면 그만큼의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케어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 중에 좀 도와줘야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냥 실기를 보고 붙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그때도 네. 그 우영우나 뭐 이런 그 시선이 있었는데 청소년만 계셔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편견일 수도 있겠네. 길 가다 그냥 발로 차시고 이러셨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람은 안 찹니다. 대문은 차도 사람은 안 차고.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 실기를 뭘 보는 거죠? 그러면? 실기를 그냥 그때 그런 거 봤었어.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코너가 서울메이트라는 개그 콘서트의 코너가 있었거든요. 사투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나름의 이제 대본으로 새로 짜서 실기를 청도에서 이제 같이 기차 4시간 반 동안 타고 가가지고 꽁트를 하는 거죠? 네, 꽁트를 한 거죠. 커버를 한 거죠. 네, 커버를 한 거죠. 네. 커버.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이것도. 개그 커버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조용이죠, 사실. 그래요? 조용을 한 건데. 근데 연기과도 그거 하니까. 그쵸. 그쵸. 사실 뭐 유튜브에 독백 치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커버죠. 커버에서. 그렇죠. 네. 그럼 그때는 고등학교 시절의 마음을 먹고 나서 그리고 실기를 보는 시기 정도까지 그때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걸 이걸 알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요? 그때는 개그 말고는 몰랐고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게 된 게 이제 콘트를 하다가 자꾸 뭐가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미가 없고 뭔가 안 맞다고 느낀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다. 예, 이게 꽁트하고 막 연기하고 이런 게 제가 연기도 좀 잘 못했거든요. 그래요? 예, 뭔가 잘했으면 저도 했을 것 같은데 연기를 실제로 좀 못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또 좀 자극적인 이런 코드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잠깐 좀 붕 뜬 시간이 있었죠. 그게 20대 초반? 예, 그게 이제 한 23에서 한 5. 가장 우울할 때인가요? 예, 그때 처음 딱 발견한 그 스탠드업 코미디는 뭐예요? 루이 CK를 루이 처음 CK. 봤죠. 루이 CK 근데 처음 봤던 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루이 CK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고 네. 내 길은 꽁트보다는 저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네, 그때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지 좆대로 얘기하면서 뭐 남들 웃기고 네. 딱 봐도 돈도 많이 버는 거 같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이 안에 집약이 다 돼 있다는 걸 몰랐죠. 모르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만큼이고 그거를 이제 이분이 가진 경험과 온갖 기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고 그때는 딱 봤을 때 맘대로 하고 뭐 사람들도 존나 좋아하고 웃기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나도 하겠다 이렇게. 존나 얕게 보고 시작을 한 거죠. 루이스케이를 보면서. 네. 그럼 시작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있었나요? 그때 하고 있는 분들이 그 피식대학 분들 완전 시작할 초창기 정말 알아봐서 가거나 이제 미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몰랐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때 청도에서 한번 공연 보러 서울 한 2번 오고 네. 공연을 보러 가셨구나. 네, 그 공연 한 2번 정도 코미디 헤이븐이라고 강남에 있었거든요. 오대현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그 돈을 다 갈아서 만든 네, 그분 지금 신을 떠나셨고 너무 갈아버려서 너무 다 갈렸어. 미국을 가셨어. 아이고 땅도 밟기 싫으셨는데 미국을 가셨고 퇴하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막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보고 하면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국어로 못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이미 저버린 시기였을까요? 시작하실 때가? 한국어로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씨 뭐 하면 되겠지. 뭐 어쩔 거야 뭐.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청도에서 좀 웃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뭐 슬랩스틱하고 막 이런 바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말로 딱 웃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제가 몸을 잘 못 쓰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춤을 정말 못 추는데 어느 정도로 못 추냐면 춤을 추면 원래 못 추는 사람들이 열심히 추면 웃긴데 저는 웃기지도 않아요. 아 맞아. 그냥- 알아요. 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냥 안 했. 아유 참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못 추거든요. 좋은 그래서- 미래가 있었을 텐데.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러기도 했고 그 아까 호스트 할 때 못하는 사람 까고 이런 거를 잘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엄청 많이 받았고 놀리기도 엄청 하고 어렸을 때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 친구들이 막 글 올리고 이러면은 아. 제가 거기 웃기게 비난해서 늘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 그 뭔 줄 알아. 제가 생각해도 근데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달 때마다 막 좋아요가 많이 눌리니까 그러니까 배풀이 자주 되셨다는 거죠? 배풀이 좀 자주 됐어요. 네, 유튜브 같은 데도 그렇고 선 지키면서 딱 네. 딱 하는 거죠. 선을 못 지켜서 그때는 안 찍히셨겠지. 네, 친구니까 저한테 인증을 그치. 실제로 안 지켰다가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실제로 어제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거 알지만 나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고 너가 안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저는 제가 그때 또 안 거죠. 아 내가 그냥 던진 말인데 이 정도로 힘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런 걸 잘 안 해요. 내 혀에 칼이 있구나. 네, 내 칼이 있고 그 칼은 정말 예리하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칼을 가졌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메시지 받고 한 번 더 나가셨나요? 그때 정말 너무 미안하다. 아니 그치. 엄마랑 안고 울었다니까. 그때 23살인가 2살이었는데 아. 이 친구가 지금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는 안 했어요. 코미디를 안 하셨다. 그때 이후로 제 개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던 코미디는 그만두고 이제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용인된 정도의 코미디만 하고 있죠. 그래서 23부터 이제 25까지 힘드셨다고. 그게 좀 연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어디 펼칠 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니까. 아 좋네요. 1분 요까지 하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키워드 뭐 준비를 많이 안 했어도 얘기 잘 나오니까. 네, 술술 나오네요. 미식농 본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신 것들도 많을 거고 오래 본 분들.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성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짜스. 짜스. 그 얘기는 한번 해보죠. 모태 솔로였던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몇 살 때 처음 사귀신 거예요? 작년 10월달에 처음 다녔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29살이에요. 그럼 28에 네. 우와. 어때요? 그 기분이? 어때요? 아 뭐예요 그건? 왜요?